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갑질 논란으로 기소된 전북대 교수가 일부 학생들에게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공장의 매연 측정 기록 조작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가짜 기록부를 비치한 업체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원 파업으로 도내에서도 200여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학생들은 빵과 우유, 도시락으로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기온이 오르면서 30도 이상의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얼마 전 학생들을 자기의 무용단 공연에 강제로 세우는 등 갑질을 일삼아온 교수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는 보도 해드렸었죠. 이 교수가 평소 말을 잘 안 듣는 학생들에겐 빵점을 줄 거라고 협박했었는데 실제 일부 학생에게 중요한 전공 과목을 F학점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전북대 무용학과 A 교수는 자신의 공연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장학금을 공연단 의상비로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기소된 A 교수는 평소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학생들에겐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B학생이 와서 저한테 말도 했었고 너 0점 준다고, 너 빵점이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빵점 줄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듣고. A 교수의 이 같은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공연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수사기관에 협조한 걸로 의심되는 학생들에게 실제 낮은 학점을 준 겁니다. 전공 수업에서 줄곧 A학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아온 학생들이 갑자기 C와 D학점을 받았고 평균 B학점이던 다른 학생은 낙제점인 F학점을 받았습니다. 이 과목들은 이수하지 않고는 졸업이 불가능한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출석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시험도 오히려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성적을 받아서 이건 보복성으로밖에 상황이 이런데도 대학 측은 징계는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법정 판결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징계 벌이 이루어져야만 하고요. 학생들이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A 교수는 4년 전에도 비슷한 갑질 논란으로 학교를 떠났다 복귀한 전력이 있어 학생들의 불안감은 더욱 큽니다. 두렵죠. 왜냐면 교수님이 아예 제 말도 무시해버리시고 절 쳐다도 안 보시는데 그걸 또 겪어야 되니까.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공장 매연 측정값 조작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매연 미세먼지는 당장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사항인데도 눈을 감고 있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위반 업체들의 명단을 당장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산업단지와 불과 5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전북 혁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평소에도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기 배출 물질 탓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이런 가운데 공장 대기오염 물질의 측정값 조작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소각장이나 그런 부분 이슈가 많잖아요.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애기들 데리고 밖에 나오는 것도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뉴스까지 나오니까 조금 더 불안감이 커지고. 산업단지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노동계 모두 정부와 지자체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도내 측정 대행 업체 7곳 중 4곳이 적발됐고 재작년 측정서에 3분의 1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지만 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위반 업체들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사업장과 측정업체 간 유착 의혹도 수사로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세계 10에서 15위 정도의 국력과 경쟁력을 지닌 나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정부는 부랴부랴 징벌적 과징금과 업체 퇴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공장 대기오염 물질의 측정값 조작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난 4월 민주당원 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 2명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정당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담긴 만여 명의 남원과 임실, 순창 지역 민주당원 명부를 유출한 혐의입니다.
민주당이 개혁을 외치며 정치 신인을 우대하는 내용의 총선 공천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천 기준과 상관없이 실제 현장에서는 사활을 건 당원 모집 경쟁이 한창입니다. 신인들에게 현실 정치는 여전히 넘기 힘든 벽이라는데요. 그 이유를 김한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당원 투표를 거쳐 내년도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특별 당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치 신인에게는 공천 심사 때부터 얻은 표의 최대 20%까지 가산점을 주고 권리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 50%씩을 반영한 국민 참여 경선이 핵심입니다. 권리 당원은 경선 투표일 전까지 6개월 이상 당비 납부가 자격 기준으로 이달 말까지는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막바지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시작됐지만 당비가 고작 한 달 1,000원 이상으로 형식적인 데다 조직적 동원 가능성도 여전해 정치 신인들에게는 불리합니다. 당원 모집하는 것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신인이 당원 모집하는 거는 기성 정치인에 비해서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인 가산점도 40%를 득표했을 때 실제 반영률은 8%로 효과가 제한적이다 보니 정작 도내 10개 선거구에 민주당 신인 입지자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현역이 없는 선거구마저 인지도 높은 중고 신인을 우대하는 분위기로 새 정치의 취지를 무색해 합니다.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가산점을 받고 또 미리 내정되고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는 절대로 신인들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도내 총선 분위기를 나홀로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개혁 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신인을 우대한다는 선거전이 정작 새 인물 없이 기득권끼리의 다툼으로 치러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라북도의 농민수당 지급 결정에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주기로 한 것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결과라며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반면 민중당 도당은 월 20만 원의 전국적 요구마저 훼손한 전라북도의 결정은 전시행정의 산물이라며 주민 발의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부지를 개발하면 육상장과 야구장은 4년 안에 시 외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기존 시설이 낡아 불편했다며 기대를 드러낸 체육인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아쉬운 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시민의 숲 1963 사업에 따라 생태공원과 백화점이 들어설 종합경기장 부지입니다. 일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은 오는 2023년까지 시 외곽 월드컵 경기장 주변으로 이전됩니다. 육상장은 15,000석, 야구장은 8,000석 규모로 신설될 계획인데 사업비 1,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 육상계는 노후된 경기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긴다는 점에서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신설 경기장은 국제 규격을 갖춘 일종 경기장으로 트랙과 필드에서 육상 전 종목을 치를 수 있게 되며 관중석도 충분해 대부분의 국내외 대회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그 해머나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그 자체 훈련이 지금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신설된 운동장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야구장 역시 꿈나무와 동호인들이 최신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새로 짓기로 한 8,000석 규모의 야구장으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구단 유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7년 전 전주시가 프로야구 19구단 유치에 실패한 것도 부족한 시설과 관중석 탓이었는데 8,000석 규모로는 장차 프로야구가 12구단 체제로 확장되더라도 또다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25,000석 야구장을 가지고 있는 광주에 우리가 8,000석을 갖고 있는 전주 야구장에 와서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 아무리 번외 경기라도 할 수가 있겠냐 얘기죠. 전주시의 대체 경기장 건설이 현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을 서두르기 위한 수단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체육계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비정규직인 학교 급식 조리원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도내 학교 200여 곳의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교육청은 빵과 우유 등 대체 식품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섰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허연우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입니다. 아이들 목소리로 떠들썩해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조리사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아이들은 식당 대신 교실에 모여 학교에서 나눠준 빵과 음료로 점심을 대신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예상치 않게 급하게 막 도시락도 싸야 되고 여름이라 도시락도 보온으로 또 준비해야 되고 상하할지도 모르는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첫날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도내 전체 학교의 약 27%인 211곳에 이릅니다. 대부분 빵이나 떡 같은 대체 식품이 제공됐고 47개 학교는 도시락을 지참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업에 참여한 도내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1,200여 명에 이르고 갈수록 참여 인원이 늘어 학교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지역에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임금교섭에서 어떤 안도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가 쟁취될 때까지 투쟁할 예정입니다. 교육당국은 파업 기간 제공되는 각종 음식물 위생에도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검증된 물품을 일단 학교에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대체식품을 제공을 했을 때 그걸 보존식으로 보존하도록.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아 도내에서도 장례식장 일회용품을 근절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내 장례식장 74곳에서 버려지는 접시가 연간 1억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접시로 바꾸는 등 장례 문화를 바꿔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주식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도내 상장 기업의 주가 상승도 두드러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 도내 주식 거래량은 2억 4,500만 주로 전월 대비 2%가량 증가한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대우부품과 광전자 등이 10% 이상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원 컴포텍과 대유 AP 등 2배 이상 가격이 오르는 기업이 나타나는 등 주식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새 성장 동력으로 반려동물 산업 육성 정책이 제시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세계적으로 3조 원에 이른다며 전북의 강점을 살린 푸드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사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식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반 시설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남원이 신라 신문왕 5년에 설치된 전국의 5소경 중 하나였다는 단서를 남원시가 발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최근 6개월 동안 남원 읍성 북문지 시굴 조사를 벌인 결과 통일 신라부터 조선에 이르는 시기에 건물지 관련 유구가 집중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발굴로 통일 신라 5소경 가운데 하나인 남원 소경의 단서를 확보한 건데 기록에도 남원 읍성은 통일 신라 지방행정구역인 구주 5소경 가운데 5소경의 하나로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남원 소경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이 유행성 출혈열 예방을 위해 9월까지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한탄 바이러스에 감염된 들쥐 배설물이 호흡기나 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법정 감염병으로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이고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으며 접종은 가까운 완주 지역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임실군이 농황기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봉사활동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는 9월 5일까지 권역별 임대사무소와 면사무소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총 24차례에 걸쳐 소형 농기계 위주로 점검과 농기계 사용법도 알려줍니다. 임실군에서는 찾아가는 농기계 수뇌수리 봉사반을 운영하여 농기계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물놀이철을 앞두고 물놀이 중점 관리 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달 31일까지 덕산 계곡과 토옥동 계곡 등 4곳에서
인명 구조 활동과 환자 응급 처치 등 물놀이 위험 지역 감시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8억 원을 들여 해수욕장에 안전관리요원 100여 명을 배치하고 안전장비를 지원합니다. 안전관리요원이 상주하는 해수욕장은 군산과 고창, 부안 지역 등 8곳으로 도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과 활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조기 집행됩니다.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은 전통시장과 거리상점 지원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지원 대상을 조기 선정하기로 하고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편리한 쇼핑 환경을 위한 주차 환경 개선과 특성화 시장 육성, 복합 청년몰 조성 등 11개 사업으로 전국에서 500여 곳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국가대표 수비수 권경원을 임대 영입했습니다. 전북은 중국 슈퍼리그 텐진 텐하이에서 뛰고 있는 권경원을 6개월 임대 영입하며 기존 홍정호, 이용, 김진수 등과 함께 국가대표 수비진을 완성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전북에서 데뷔해 2년간 활약했던 권경원은 4년 6개월 만에 다시 친정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 유치를 위해 군산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군산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 규모와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최대 100%에서 75%까지 감면해 줍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13회 전북 여성인권영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오늘부터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독립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전주 시립교향악단이 차이콥스키 앤 드보르작을 주제로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진한 군민과 함께하는 여름을 여는 천사 콘서트 락이 오늘 마이산 북부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김성수 씨의 연주와 삶을 보고 듣는 모모의 옥상 클래스가 내일 롯데백화점 전주점 옥상에서 열립니다. 부안군은 내일부터 이틀간 위도 관아에서 생생문화재 사업 고슴도치의 사랑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제11회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 문인대동제가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전북도청 도서관은 오늘 김제 3화 서점에서 소설가 김소윤 작가를 초청해 동네 서점과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화재 피해로 생활이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나눔 편지 그림쓰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고창군 로컬 잡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할 대학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기온이 오르면서 30도 이상의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0도에서 낮 기온은 31도, 익산은 19도에서 31도, 동북권은 무주가 18도에서 31도, 장수가 17도에서 30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19도에서 28도, 부안이 19도에서 2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남원과 장수에서 좋음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